안녕하세요. 라군 트래블입니다. 지금은 인천공항 1터미널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비행기 타는 건 아니고 왜 이곳에 나왔냐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을 오면은 명동역을 주로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왜 그곳에 가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오늘 그거를 알아보려 여기 인천공항에서부터 명동까지 이동해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동으로 가는 방법은 지하철로 이동해서 서울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는 방법하고 그리고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면은 6번에서 5번 게이트 그 부분에 승차장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키오스크에서 버스표를 찾는지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은 안쪽에 들어가시면 버스 매표소가 사람이 파는 곳이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표를 사가지고 이동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요.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명동까지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려는 버스는 6001번이고요. 6001번 외에도 67, 01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대 버스가 다니니까요. 리스트에 키오스크 보면 리스트로 있어요. 그걸 보면서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ご乗客の皆様、まもなくインチョン国際空港の高速道路に入ります。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들어섰고요. 여기서부터 소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멀리 인천대교가 바라보이는데요. 지금 물이 많이 차가지고 만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많은지 갈매기들하고 메가리가 날아다니는 게 보이네요. 어제부터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새벽 내내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도 인천공항까지 오는 길에는 좀 많이 왔는데 오후가 이제 조금 되려고 그러니까 비가 많이 그친 모습입니다. 큰 비는 내리지 않고 그냥 가랑비가 내리네요. 제가 탄 6001번의 지도인데요. 지금 인천공항을 벗어나서 영종도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다리를 쭉 지나서 보면은 여의도를 지나서 용산역으로 지나가네요. 용산역하고 서울역 지나가고 조금 더 가면은 바로 명동역 4번 출구까지 가네요. 드디어 영종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나고 있는데요. 저 멀리에는 청라 하늘대교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더 멀리에는 월미도가 보입니다. 바로 인천 육지인데요. 이쪽은 무슨 발전소 같이 굴뚝이 이렇게 좀 있네요. 영종대교 옆에 보면은 이상한 섬 하나 보이는데요. 이 지도에서 찾아보니까 범섬이라고 하네요. 한 가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리무진 버스 뒤쪽에 비상구 해가지고 이렇게 쪽문이 있네요. 비상시에 절로 나갈 수 있나 봅니다. 처음 봤습니다. 다리를 건너니까 바로 청라가 나오는데요. 멀리 좀 나비 때문에 안 보이는데 청라 스타필드 돔구장 건설이 한창입니다.
나무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공항 고속도로 옆에는 이렇게 철로가 있는데요. 바로 공항철도가 지나가는 철로입니다. 노선을 보면은 이 리무진 버스 노선하고 공항철도 노선하고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이렇게 전철이 따라다닐 때도 있습니다. 드디어 서울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다리가 보이는데요. 저게 바로 공항철도가 지나가는 마곡대교입니다. 차하고 사람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올림픽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토요일 12시 차가 많이 막히네요. This stop is Namdaemun Market, Pleikon Station, Boko, Seoul, Myeongdong. 지금 12시 반 정도 됐는데요. 11시 14분에 탔으니까 1시간 10분이 넘게 걸렸네요. 다음 역은 명동입니다. 명동 역에 내렸습니다. 6001번 버스였고요. 바로 명동역 3번 출구에 도착하네요. 명동역 6번 출구인데요. 여기서 7번 출구 방향으로 보시면 충무로 1가부터 서울역 쪽으로 충무로 3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동역에서 안쪽 명동성당 있는 쪽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명동역 6번 출구에서 안쪽으로 돌아가다 보면 여기 번화가가 있는데요. 명동의 거의 중심가죠. 이곳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여기가 혼마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여기가 최고의 쇼핑가 여가지고 여기 굉장히 일본의 부유층들도 많이 왔다 갔다 했고 쇼핑 천국 거리였답니다. 이쪽이 충무로 1가, 2가, 3가가 위치한 곳인데요. 반대쪽으로 걸어가다 보면은 오늘도 굉장히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넘쳐납니다. 한국인은 거의 많이 안 보이고요. 일본인,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날씨가 와서 궂은 날씨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많이 나와서 쇼핑을 하시네요. 100년 전 이곳의 이름은 명동이 아니고 혼마치, 우리말로는 본정통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가장 화려하고 현대적인 거리였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거리를 경성의 긴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최신의 유행의 옷과 구두, 그리고 백화점과 카페, 또 여기 노면전차가 오고 가던 거리라고 합니다. 1920년대하고 30년대에 지방에서 처음 경성에 올라온 사람들은 반드시 이 혼마치를 구경했다고 합니다. 또 유리창 진열성에는 서양식 모자하고 또 양복, 일본에서 들여온 최신 상품들이 가득했고요. 거리에는 일본인과 조선인들이 뒤섞여 가면서 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 사람들의 이곳은 선망의 공간이자 식민지 현실을 가장 강하게 체감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화장품 가게와 K-팝 매장이 가득한데요. 100년 전에 이 거리는 일본 상점과 일본 은행, 그리고 일본 회사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제와 소비의 중심이 이곳으로 집중되면서 이 혼마치는 경성 최고의 상업지가 됐고요. 1945년 광복 이후에
일본식 지명인 본정은 사라지고 오늘날의 명동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길의 형태와 일부 건물에서는 여전히 그 시절의 기억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동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쇼핑거리를 걷는 것이 아니고 조선과 일본, 근대와 현대가 교차했던 역사의 현장을 걷는 것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또 일본 관광객들이 지금도 명동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곳이 일본인들에게도 익숙한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100년 전에 혼마치의 기억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거리의 분위기나 상업 중심이라는 역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명동은 과거 혼마치와 현재의 K관광 중심지가 겹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건물이 명동 예술극장입니다. 이 건물의 역사는 단순한 공연장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인 1936년에 명치좌, 메이지자라는 이름의 대형 영화관으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마치, 지금의 명동 한가운데에 자리한 일본인들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곳에서는 주로 일본 영화가 상영이 됐고, 그리고 화려한 네온 사인과 최신 문화가 모이는 경성 최고의 극장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지금 명동의 관광의 쇼핑 중심지라면 당시 이곳 혼마치는 식민지 경성 문화와 소비의 중심지였습니다. 방법 이외에 이 건물은 국제극장, 명동 예술회관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1957년에는 한국 연극의 중심 무대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2년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극장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또 한국 연극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수많은 배우와 연출가들이 이 무대를 지켰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건물이 식민지 시대 건축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대한민국 카톨릭의 상징 명동 성당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종교시설이지만 사실 이곳은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1898년에 완공된 명동 성당은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고딕 양식 벽돌 성당입니다. 당시 조선의 건물 대부분이 목조 건축물이었는데요. 붉은 벽돌하고 높은 첨탑을 가진 이 건물은 매우 파격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들이 많은데요. 건축 당시에는 서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었다고 하네요. 멀리서도 첨탑이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기억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지금 방금 걸어온 명동이 일제강점기에는 혼마치, 즉 일본인들의 상업 중심지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 명동 성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백화점과 일본 상점들이 늘어선 거리 속에서 명동 성당은 조용히 한국 천주교의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시기에는 이곳이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곳에 모였고요. 명동 성당은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동 성당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고 신앙과 역사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억이 함께 담긴 장소로 평가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 명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화장품 매장과 K-팝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요. 조금만 고개를 들어서 이 성당을 바라보면 130년이 넘는 서울의 역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광복, 산업화, 민주화. 명동성당은 그 모든 시간을 묵묵히 지켜본 서울의 증인입니다. 명동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쇼핑거리를 걷는 것이 아니고요. 혼마치의 흔적과 그리고 근대 건축, 그리고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장면들을 함께 만나는 여행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명동성당이 있습니다. 이제 혼마치의 또 다른 상징인 미츠코시 백화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1930년대 경성 사람들에게 백화점은 단순히 쇼핑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최신 유행과 문화, 그리고 근대 문명을 체험하는 공간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일본 최대 백화점 기업 미츠코시가 있었습니다. 명동성당에서 명동예술극장 방면으로 쭉 오다 보면은 이쪽에 막다른 길이 나오는데요. 전 지금 예전에 미도파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화려한 쇼핑거리의 일부처럼 보이는데요. 이 일대는 100년 전에 경성 최고의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세계 백화점의 전신인 미츠코시 백화점을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곳 미도파 백화점처럼 한국 유통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에 한국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 미도파는 서울을 대표하는 백화점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1970년대부터 90년대 서울 사람들에게는 명동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쇼핑의 성지였습니다. 미도파, 신세계, 그리고 롯데 백화점이 서로 경쟁하면서 대한민국의 소비 문화를 이끌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제강점기 혼마치 시절에도 이곳이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광복 이후에도 백화점거리로 발전하면서 그 역할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즉 명동은 100년 넘게 서울의 대표 상권이라는 위치를 유지해 온 셈입니다. 일본 관광객들이 명동을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합니다. 도쿄의 긴자나 오사카의 신사이바시처럼 대형 백화점과 쇼핑거리, 그리고 음식점과 관광지가 밀집된 도시 구조가 일본인에게도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은 1930년 문을 연 미츠코시 백화점 경성점, 일제강점기 경성 최고의 백화점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백화점은 물건 사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타보고 화려한 쇼윈도를 구경하고 옥상 전망대에서 경성을 내려다보는 것 하나 자체가 하나의 관광이었다고 합니다. 저 건물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도 1930년대 건축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화강석 외벽하고요, 수직으로 뻗은 디자인이 당시 일본과 서부의 최신 건축 양식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성 사람들은 이 건물을 보면서 근대화와 최신 유행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 혼마치의 중심에 미츠코시 백화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 도쿄의 긴자처럼 이곳은 당시 경성 소비 문화의 최정점이었다고 합니다. 미츠코시는 일본에서 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백화점이고요. 경성점은 일본 제국이 조선에 건설한 대표적인 상업시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주변이 당시 조선은행, 우편국, 철도역이 모두 모여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였던 옛 조선은행 본점입니다. 오늘날은 한국은행 화폐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의 돈과 금융을 통제하던 핵심 기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1907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요, 1912년 5년 만에 완공되었다고 하네요. 당시 일본의 유명 건축가
다스노 긴고가 설계했고요. 도쿄역을 설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양쪽에 보이는 둥근 돔과 웅장한 화강석은 프랑스의 르네상스 양식을 반영한 거라고 하네요. 100년이 넘는 지금에도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근대 건축물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네요.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미츠코시 백화점이 소비의 중심이었다면 이 조선은행은 돈의 흐름을 관리하던 금융의 중심이었습니다. 불과 몇백 미터 안에 백화점, 은행, 우체국, 철도역이 모여 있으니까요. 이 일대가 당시 경성의 경제적 중심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이 건물을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본점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오늘까지 서울의 한복판을 지키고 있고요. 이곳은 식민지 경성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현재 서울중앙우체국이고요. 일제강점기 때는 경성우편국에 있던 자리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이요, 원래 경성우편국 건물은 한국전쟁 때 크게 파손돼서요 철거됐고 현재는 당시 건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자리가 1915년 준공된 경성우편국이었던 주요 장소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건물이 대한민국 국보 제1호 숭례문입니다. 흔히 남대문이라고 불리지만 본래 이름은 숭례문입니다.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정문으로서 600년 넘게 서울을 지켜온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이 일대의 모습은 크게 바뀌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 총독부의 남대문역 그리고 본정통, 지금의 명동을 연결하는 근대 도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이곳 남대문 앞 광장은 여러 도로가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정비됐습니다. 이는 일본의 천황이나 특사 그리고 고위 인사가 경성을 방문했을 때 위험 있는 도시 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숭례문은 성곽과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도로를 넓히고 교통망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 성곽이 대부분 철거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숭례문은 원래의 성곽에서 떨어져 지금처럼 도심 한가운데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풍경은 조선의 수도 한양과 일본이 만든 근대 경성이 겹쳐진 모습입니다. 숭례문은 600년 동안 조선 왕조의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광복과 현대 서울까지 모두 지켜본 역사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서울로 7017입니다. 원래 이곳은 자동차가 다니던 서울역 고가도로였어요. 1970년도에 만들어진 이 고가는 산업화 시대 서울의 상징이었는데요. 노후화로 인해서 철거 대신 보행길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1970년대에 만들어지고 또 2017년도에 시민공원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로 서울로 7017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옛 경성역, 현재 문화역 서울 284입니다. 1925년도에 완공된 이 건물은요, 일제강점기 경성의 관문이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기차 타고 올라온 사람들, 그리고 일본에서 배를 타고 조선에 온 사람들 모두 이곳을 통해서 경성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사람들이 향했던 곳이 바로 제가 조금까지 걸어왔던 혼마치, 지금의 명동이었습니다. 미츠코시 백화점과 조선은행, 그리고 경성 우편국이었던 경성 최고의 관화가 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서울의 풍경은 조선시대 한양, 일제강점기 경성, 그리고 현대의 서울이 한 공간에 겹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 정도 걸었는데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여행한 셈이네요. 오늘은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부터 일본인들과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명동의 거리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일본인들이 살아있던 혼마치로부터 시작해서 경성의 금융, 상업, 통신의 중심지를 지나서 서울의 관문인 경성역, 서울역까지 걸어왔습니다. 과거의 건물들은 아직도 남아있고 도시의 이름은 바뀌었는데요, 그 역사는 지금도 서울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라군 트래블이었습니다.